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밤에 일어나서 이렇게 방송을 할 때는 큰 사건이 났든지 아니면 화가 났든지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새벽 4시인데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 정보를 나눠 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이동훈 정치부장, 조선일보 디지털 편집국 정치부장이 선거 4개월 앞 여전히 쪼개진 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미일 동맹이 근본부터 흔들린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북한과의 평화 무드도 어리둥절하다. 사태의 본질인 북핵은 제쳐둔 채 눈 가리고 아웅식 평화만 외친다. 이젠 헌법까지 왼쪽으로 뜯어고칠 기세다. 우파를 비롯한 국민은 현 정권의 일관된 방향성이 무섭고 그 속도가 두렵다. 이제 브레이크 밟고 핸들을 틀 때가 됐다. 현 정권의 일관된 질주, 그 방향성이 무섭고 그 속도가 두렵다.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다. 그런 다음에 핸들을 틀 때가 왔다.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첫째, 이 6월 지방선거의 구도는 김정은 편이냐 대한민국 편이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선거는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대리전입니다. 김정은 편이냐 대한민국 편이냐 이렇게 갈라야 됩니다. 이 구도의 성격은 자유냐 억압이냐, 자유민주냐 사회주의 독재냐입니다. 김정은 정권과 문재인 정권과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이들은 다 대한민국 세력입니다. 그렇다면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대동단결. 정치판으로 좁히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나라 전체로 넓히면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는 김정은이 싫어요,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구호 아래 뭉치고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치에는 은퇴가 있을 수 있지만 구국에는 없습니다. 애국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주권자는 모두 나서야 합니다. 왜냐? 이게 생존투쟁입니다. 자유를 지키는 모든 싸움은 생존투쟁입니다. 이명박, 이회창, 김종필, 박관용, 김황식, 황교안, 정홍원 같은 분들도 대한민국 수호전선에서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독립운동할 때와 공동체와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구국운동을 하는 것은 생존투쟁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생명, 자유, 재산이 소중한데 그 중에서 자유가 가장 소중합니다. 자유 없는 생명 의미 없습니다. 자유 없는 재산은 내 것이 아닙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41%를 받았지만은 홍준표 후보는 24%, 안철수 후보는 21%, 유승민 후보는 6.8%를 얻었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 세 사람이 얻은 52%는 분산되어 가지고 좌파 집권 저지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번 6월 선거에서 이 세 사람이 뭉치면은 위험한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핸들을 틀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을 굳힐 수 있을 것입니다. 52대 41입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사이에는 이념 및 안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박지원 세력이 안철수 세력과 결별함으로써 우파가 안철수 씨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념적 의구심도 이제 사라진 셈이 되었습니다. 반공 자유 민주 법치에 동의한다고 봅니다. 다 뭉쳐야 합니다. 뭉치려면 적어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뽑습니다. 그 출발점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서울시장 선거일 것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인물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서울시장 후보로 안철수 씨를 지지한 다음 다른 지역에서 바른미래당의 도움을 받게 되면 전국적 범위의 단일화를 가능하게 하는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소속 세력,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등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 경북지사, 경남지사, 울산시장, 충북지사 등을 차지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지원 세력이 떨어져 나가서 선거판이 호남 대 비호남의 성격을 띠는 것도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현재 의석을 합치면 146석으로서 개헌 저지선으로 충분합니다. 이번 보선 결과에 따라서는 이 두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선거의 승리와 결합되면은 그때 대한민국은 일단 안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자유민주체제를 김정은 세력에 빼앗기지는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안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세 사람은 지난 대선에서 합치지 못하고 분열했습니다. 52%의 잠재력을 갖고도 41%의 대통령을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대동단결하지 못하고 또 적전 분열한다면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우파는 이제 현실과 사실을 직시하고 바른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게 실사구시 정신입니다. 우파 혼자의 힘으로는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고 공산화도 막을 수 없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중도 세력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특히 우파 시민 세력은 지난 대선 때의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구새누리당 내의 이른바 비박 세력은 문재인 정권 출연의 1등 공신입니다. 그 사람들은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때 명분이 이렇게 함으로써 좌파 집권 저지를 위한 일종의 읍참마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좌파에 이용당해가지고 일종의 도우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가장 앞장서가지고 백의종군의 자세로 애국 세력 대동단결을 도모하는데 접착제 역할을 하고 심부름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덮으려면 미래의 문제에서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태극기로 뭉치자, 헌법으로 싸우자, 진실의 힘으로 이기자. 그리하여 자유를 지키자 합니다. 김정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편입니다. 6월 선거 때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이 아니라 대한애국당이 아니라 우파가 아니라 중도가 아니라 경상도가 아니라 전라도가 아니라 충청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겨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겨야 합니다.
저희 생각에 동의하시면 이 동영상을 많이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